안녕하세요. 윤지영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글쓰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맛보기로 선생님이 글씨 예뻐지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거 잠깐 복습할게요. 자, 이 글씨에서 자음은요 그대로 두세요. 그냥 자음은 그대로 두고 모음의 획을 늘리라는 거죠. 가로획을 넓게, 세로획을 길게 쓰라고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달라져요. 가로획을 이렇게만 해줘도 그래서 달라집니다. 선생님 이름도요. 가로획, 그 다음 세로획, 이렇게만 해줘도 벌써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글씨를 좀 예뻐지는 그런 꿀팁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의 글씨체는요, 여러분의 개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꾸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기소개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네, 자기소개. 여러분 자기소개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정말 싫어해요. 너무 어색하고 무엇보다 내 차례가 이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기까지 막 손에 땀이 나고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되지? 막 그렇게 막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 시간이 선생님 너무 싫어요. 이름은요,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자기소개의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자기소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름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선생님 이제 첫날에 이렇게 소개하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혹은 싫어하는 거. 이건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꽤 필요합니다. 서로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그거는 알아야 돼요. 아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요, 먼저 싫어하는 거 얘기할게요. 저는 선생님 비둘기를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초임 교사 시절에 그 학교는 정말 비둘기가 진짜 많았어요. 지하철역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비둘기가 많은데 이제 학교에 오기까지도 비둘기가 계속 많고 학교에도 심지어 비둘기가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운동장에도.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데 너무너무 애를 먹었거든요. 그거 피해 다니느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체육 시간에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 운동장을 나갔는데 그래서 체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둘기떼가 날라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으악 하면서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때 4학년 담임을 했었을 텐데 우리 애들이 왜 저래?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죠. 그게 너무 황당한 거죠. 선생님 왜 저러나? 왜 갑자기 선생님 소리 지르지?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학생들을 놀래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소개를. 왜냐면 비슷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놀라지 말라고.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은 말을 해요. 여러분께 선생님이 양해를 구할게요. 혹시라도 체육 시간에 혹은 우리가 현장학습 가는 길에 선생님 가장 앞장서지만 비둘기가 있다면 먼저 좀 날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자기소개할 때 꼭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요, 꼭 이렇게 싫어하는 거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좋죠. 왜냐면 좀 더 긍정적이니까. 제가 또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이제 신혼 때 얘기예요. 선생님 남편이, 빵을 제가 사오라고 했어요. 이제 빵을 사왔는데 빵을 한 보따리를 사왔어요.
그런데 그 한 보따리의 빵 안에는 소보로빵, 식빵, 그리고 파이, 하트 모양의 설탕 묻은 파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남편은 이제 와서 그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먹지 않았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선생님 남편도 물어봤던 거예요. 왜 안 먹냐고. 사오라고 했으면서. 그래서 대답했죠. 내가 좋아하는 빵이 없잖아. 선생님 안에 뭐가 든 빵을 좋아해요. 특히 크림빵, 뭐 슈크림빵이 됐든 초코크림빵이 됐든 땅콩 크림빵이 됐든 안에 뭐가 안 들었으면 위에라도 얹어져 있는 거 피자빵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데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빵을 사오니까 제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남편이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지. 가족도 이렇습니다. 말을 해야 알아요. 좋아하는 게 뭔지 말을 해야 알아요.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는 그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안 물어봐줘요. 그러니까 좀 물어봐 주면 좋은데 너 뭐 좋아해? 뭐 먹고 싶어? 어떤 놀이 하고 싶어?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나 이런 놀이 하고 싶어. 우리 젠가 하자. 우리 부루마블 하자. 아니면 이거 같이 할래? 이런 질문은 받아도 뭘 좋아하냐라는 거는 잘 묻지 않아요. 친한 친구일지라도 그리고 가족일지라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누가 나한테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나에게 물어봐야 하고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자기를 아는 첫걸음이고 자기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은 뭐가 꿈일까?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초의 호기심과 궁금증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남에게도 관심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글쓰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써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뭘 좋아하지? 라고 하면 이제 막연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계절 나는 봄을 좋아한다.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선생님 봄을 좋아해요. 왜냐면 봄이 날씨가 좋고 선생님 생일이 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난 무슨 과목을 좋아해요? 여러분 체육 좋아하는 학생들 많죠? 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해요. 좀 특이하죠?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수학 되게 좋아했어요. 또 뭐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음식 뭐 좋아해요? 이건 할 말이 되게 많겠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선생님은 냉면 특히 좋아해요. 면을 좋아하는데 면이라면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면발이 좀 가는 걸 좋아해서 냉면 좋아해요. 칼국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면발이 굵어서. 아무튼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색깔 이런 식의 그림을 계속 그려보고요. 가지가 많이 나가는 걸 가지고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냉면을 좋아하는데 어떤 냉면을 좋아하냐? 저는 특히나 회냉면 좋아해요. 회가 든 냉면. 회가 씹히는 냉면을 좋아하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면을 좋아하는데 라면도 좋아하고 공통적으로 면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저는 치킨도 좋아하고요. 그때 치킨에 대한 글쓰기 한 거 있죠.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런 가지들이 많이 뻗어나가는 거를 주제로 택해서 써보는 게 좋아요. 계절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10줄을 내가 좋아하는 계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좋아하는 과목, 여러분이 수학이 왜 좋은지 경험,
체육이 왜 좋았는지 경험, 최고의 체육 시간은 뭔지 그런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택해서 써보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택하는 거죠. 선생님 딸한테 이제 이거를 그대로 해봤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요. 얘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택했어요. 예시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들려주고 싶은데 한번 써봐라. 근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료 줬습니다. 원고료 주고서 제가 꼭 동의 구하고 얻은 원고예요. 제목, 내가 좋아하는 색, 하늘색. 내가 좋아하는 색은 하늘색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보다는 내게 맞는 색깔의 옷을 많이 입으려고 했다. 레인보우 색을 모두 다 입어보고 나니 가장 나에게 알맞은 색은 연한 종류의 색이었다. 그 중에서도 하늘색이 가장 잘 어울렸다. 나는 그런 결심을 했다. 하늘색 옷을 많이 사기로. 하늘색 옷은 특히 청바지와 함께 입으면 더욱 예쁘다. 나는 그 어떤 색보다 하늘색이 좋다. 일상에서 옷 말고 하늘색을 볼 수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하늘이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그래서 좋다. 왜냐하면 하늘색 옷에 하늘색 하늘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10줄 정도의 글을 썼어요. 금방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어떤지 알겠죠? 이거 읽어보면 대충 떠오르지 않나요? 옷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보다는 어울리는 색을 입으려고 했다는 사실.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그런 아이예요. 선생님 이제 비둘기 싫어하는 얘기 했을 때 선생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았나요? 이 선생님은 의외로 등치는 산만한데 참고로 선생님 키가 큽니다. 키가 170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겁이 많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 겁 진짜 많아요. 정말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못 고쳐요 이거는. 아무튼 여러분은 어떤지 여러분의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글로 해보세요. 이제 나중에 계약하면 이제 친구들 만나면 그 앞에서 자기소개할 때 제 이름은 윤지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다른 친구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활용을 해서 자기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혼 없이 자기 순서 기다리다가 손에 땀 나고 막 그런 시간 너무 싫고 그렇지 말고 여유 있게 나는 이거 말하면 돼. 내가 좋아하는 이거 말하면 돼. 라고 여유 있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리는, 나를 소개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알려줄게요. 다음에 만나요.